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안내인데요. 어제도 안내를 해드렸었죠. 오늘 올라가는 이번 영상의 일일 시황 영상의 키워드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댓글 양식은 502 사이트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뭐 닉네임이나 이런 것들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희망하는 전문가 등록을 입력을 하시면은 펑션생 현물 채팅 방송 5일이라든지 평택촌놈 현물 SMS 서비스 5일을 제공을 합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5개월이고요. 전문가별로 5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합니다. 당첨자는 12월 30일에 개별 연락이 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미국 신규 실업자 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결국은 이런 과도한 상승 끝에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중소은행 규제 강화 이슈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중소은행들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서서히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외환위기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률이 하락하다 보면은 그만큼 은행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인데요. 등락 결과는 코스피는 하락 출발, 상승 전환,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역시 상승 출발, 추가 상승,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강했어요.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 코스피 이렇게 봤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초반부터 좋았어요. 흐름이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엄청 해줬죠. 만 계약 정도 매수를 해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코스피를 보면은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선물 쪽에서 흐름을 만든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워낙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가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오늘 좋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가는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배당락 고려하면 상당히 강한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 이렇게 했는데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2204.21로 마감을 했죠. 시작은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등이 꽤 나왔습니다. 시작 보시면은 오늘 하락 출발했죠. 자,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은 시작부터 상승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그대로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했죠. 코스닥은 역시 제약업종이 가야 돼요. 제약업종이 워낙 좋았습니다. 제약업종이 좋다 보니까 코스닥은 그대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사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코스피가 가다 보니까 더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이 강했어요. 미국 선물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또 중국 시장도 반등을 했죠. 미국 선물도 장중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초반에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지금도 뭐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만 계약 이상 매수를 해줬었어요. 자, 뭐 2시 정도가 정점입니다만 그 이후에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어쨌든 이 정도 매수를 해주는데 안 간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선물 쪽에서 수급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사실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좋지 않았었는데 선물 쪽에서
워낙 강하게 좀 당겨주다 보니까 그대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물 쪽에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강했다. 배당락 고려하면 강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한 그 수치로 보면은 거의 한 4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이 보합권이다. 그래서 초반에 이게 지금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자, 어제 2197이었었죠. 오늘 2183으로 출발했으니까 16포인트 정도밖에 하락 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오히려 상승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수대로 보면은 2204지만은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20선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2220선을 뚫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락을 고려했을 때는 뭐 2240 정도까지도 간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12월, 예, 그래서 그 12월에 이제 배당이 결정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당락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있겠죠.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오늘 다 배당락이 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좀 과도한 측면은 있죠. 뭐 하이닉스가 더 과도합니다만 이러면서 지수가 결국은 강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물은 오늘 고점을 완전히 뚫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갔죠. 예, 그래서 선물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배당락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었고요. 사실 뭐 이 정도 흐름까지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고점에서 혼조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도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역시 추가적인 반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최소한 다음 주, 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거래가 있죠. 마지막 거래가 될 때까지는 완전히 밀린다거나 무너진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고점에서 좀 혼조세라든지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호텔신라, 수산중공업 골라봤는데요. 호텔신라는 코스피 유통업이죠. 평택촌놈 기술투자 적정주가 25,500원입니다. 고평가되어 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가 있죠. 오늘의 키워드는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댓글로 개별주 이렇게 키워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전문가 그리고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2 사이트에 닉네임이라든지 아이디 이걸로 반드시 달아주셔야지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개별주입니다. 자, 그리고 수산중공업은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인 테마주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괜찮죠.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이 괜찮아서 좀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되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이거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용하자는 것이죠. 뭐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마시고 그 전까지는 조금 홀딩 하셨다가 적당히 좀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도 조정받으면 한 번 정도는 접근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산중공업인데요. 수산중공업 상당히 강하죠. 이 보유하신 분들은 적당히 매도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었죠. 이낙연 테마가 아니고 정세균
의장 테마죠. 정세균 의장 테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이제 국무총리 이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테마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낙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선까지 바라보는 그런 테마고 정세균 테마는 그 정도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죠. 다만 단기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 보유하신 분은 적당히 매도하시면 좋고요. 없는 분들은 좀 조정받으면 한번 아래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회원 매매 내역입니다. 뭐 개별주 매매 지속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고 이번 주를 마감을 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수익 실현하고 또 신규 추천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내일장 전망. 다음 주에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2220선을 돌파를 했고요. 고점 혼조세가 예상된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뭐 폐장일까지는 적당히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부터는 조금 약간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 현물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자. 현물은 사실 뭐 이슈라든지 이런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장중에는 단타를 하세요. 단타를 하고 뭐 반등이 좀 심하게 나오면은 매도하고 또 좀 심하게 빠졌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 하시다가 위로 심하게 갔을 때는 하방 공략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그럴 흐름이고요. 최소한 이번 올해 장이 마감할 때까지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1월부터는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초부터 바로 빠지기 시작할지 아니면 좀 버티다가 빠질지 뭐 그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일요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